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문근의 혼술 4월 1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송영길, 지금 파리에 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빨리 귀국하라, 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허리까지 굽혔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왜 오늘 주말 동안 침묵을 지켰고, 주말뿐이 아니고 지금 이 녹음 파일, 이정근 그리고 윤관석 이 사람들 사이에 막 오고 간 강대구, 이 녹음 파일이 막 퍼지고 논란이 됐을 때도 거의 침묵을 하고 있다가 당 일부에서 무슨 당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느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입을 연 겁니다. 이재명. 다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주말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도대체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다 파악을 한 결과 나온 겁니다. 이재명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당 차원에서 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이 어떤 정치적 목적 가지고 하지 말라. 야당 탄압식으로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한 달에 걸쳐 놓는 것이죠.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재명 이렇게 갑자기 이 침묵을 깨고 대변인단들도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대변인단은 처음에는 이것이 이 무슨 도청 파문,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파문을 물타기 하려고 기획 수사를 했다.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녹음 파일이 딱 나오니까는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이재명도 침묵하고 대변인단도 침묵했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까 침묵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지방 조직의 무슨 이 캠프 그것도 상황실장이든 지방 본부장 이런 것은 일단 차치하고 현역 국회의원들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 이상의 돈봉투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은 10명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올라 있고 추가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돈을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받은 이 10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서울 출신이 1명, 지금 찌라시 형태로 명단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검찰은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제가 저도 이렇게 이 찌라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언론 보도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울 출신이 1명, 인천 출신이 2명, 경기도 출신이 3명, 호남 출신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천, 경기 이쪽은 원래 송영길이 좀 지지세가 있던 곳이죠. 인천 계양을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이재명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은 녹음 파일에서도 나오죠. 호남은 줘야 돼. 이 정도는 막 그렇게 돈 봉투 호남 쪽은 줘야 돼. 성부처이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서울 1명, 인천 2명, 경기도 3명, 호남 3명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한 10명 중에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가 됐습니다. 친 이재명계가 최소 5명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 친 이재명계다. 그리고
친이재명계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른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를 할 때 뭐 이재명계, 친이재명계 맹목적인 이 이재명 친이재명계에서 주도를 했죠. 그 주도를 했던 인물도 이 돈봉투를 받은 명단에 들어가 있다. 자, 이것이 지금 주말 동안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찌라시 형태로 지금 다 나와 있죠. 검찰은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재명도 파악을 한 거죠. 파악을 해서 이 5명이나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서둘러 입장 표명을 하고 송영길 귀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명계,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서울 하나, 인천 둘, 경기 셋, 호남 셋 중에서 친이재명계는 서울에 1명이 친이재명계고, 경기도의 3명 전부 다 친이재명계고, 호남의 3명 중에서 1명이 친이재명계입니다. 이들 중에서 경기도 출신 1명은 이 친명계의 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고, 검수완박 이 법안을 주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저도 뭐 이름을 밝히지 못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이재명계, 명목적인 이재명 지지자, 지지 국회의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하면은 5명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이 1~2명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서둘러 이것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영길 귀국해라,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보면 이런 게 있죠. 원래 10개,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가지고, 무슨 뭐 회의한다고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10명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5명이 안 왔다고 했죠. 그래서 5명에게 주고, 이거 나머지를 이렇게 위원회관에 가서 또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원래 돈을 받지 않기로 줄 마음이 없었던 3명의 국회의원, 3명의 그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이, 형님, 기왕에 할 거면은 우리도 주세요 해서 봉투 3개 뺏겼다. 여기 투덜대는 장면이 나오죠. 윤관석이. 그 3명의 국회의원. 그 중에서 이 3개를 뺏겼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인천 2명, 경기도 1명인데, 그 3명은, 인천 2명은 송영길 계고, 경기도 1명은 또 이것이 바로 친명계입니다. 친명계. 자, 그래서 친이재명계. 그리고 또 인천에 뭐 2명이라고 해봤자 나중에 경선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재명을 지지를 했죠. 그 송영길이 당대표가 돼서 뭐 편파적으로 이렇게 경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뭐야? 이거 내 신복들이 막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송영길과 손절을 해야 되겠다. 송영길을 손절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막 송영길 파문이 막 일어나면은 이재명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것은 좀 물타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했기 때문에 오늘 등장을 한 겁니다. 송영길은 제가 어제 설명을 쭉 드렸다시피, 제가 1월 날 설명을 드렸죠. 대선 후보 경선을 편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심, 송심,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 당대표가 다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편파적으로 우세하게, 유리하게 했죠. 그래서 이낙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가반수가 넘으면은, 이재명 득표가 가반수가 넘으면은, 그 경선 당시에, 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가반수가 안 넘으면 이낙연과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가반수가 넘을 수 있고 안 넘을 수 있었는데, 그 표들을 무효 처리하면서 이재명은 이낙연과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됐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송영길에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건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을 지금 손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에 나선 것이죠.
더구나 송영길은 이재명이 대선 떨어지고 나서 이 사법적인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가고, 자, 그렇게 이재명을 배려를 하고 했는데, 이재명은 이 송영길까지 지금 같이 안고 나도 정치보복이고 송영길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또 녹음 파일이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지금 송영길을 손절하는 단계죠. 그래서 송영길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국하라. 뭐 하지만 속마음은 귀국하지 않고 버티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그 두 사람 사이에 뭐 전화 통화도 뭐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되는데 서로 뭐 파리에 있고 뭐 서울에 있다고 서로 뭐 모른 채 하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뭔가 이 메시지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 결과 어쨌든 본인은 귀국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송영길의 마음은 지금 알 수가 없는 단계죠. 자, 지금 그리고 또 송영길 그리고 돈을 받았던 인물들 친명계를 포함해서 또 냉정하게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면 전환 뭐냐 하면은 이재명 주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룹별로 보면은 586 그룹이다. 586들이 지금 민주당의 중진들 중에서 중진들은 거의 다 586 그 세대죠. 뭐냐면은 그 전에 386 세대 이렇게 김대중 정부 시절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이으면서 386 세대가 크기 시작을 했죠. 그때만 해도 이 30대고 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60년대 생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50대 중후반 그리고 60대 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6 세대,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렇게 되는데 송영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586이 뭐 송영길은 이재명과 전략적 제휴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인영, 뭐 임종석, 김종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을 그다지 인정을 하지 않는 그 그룹이죠. 그래서 이참에 이 586과 단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을 내치면서 또 다른 586도 같이 퇴진을 하라 다 썩었다 뭐 이렇게 이 프레임을 걸 수도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에서 결국은 당내 586 이재명에게 최대 걸림돌이 되는 이 586과의 손절도 이번에 하면서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다목적이죠. 오늘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송영길 빨리 들어오라 귀국하라 하는 것은 다목적인 포석입니다. 본인의 일단 그 측근들이 신복이 또 지금 여기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송영길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송영길을 토사구팽시키는 김에 본인에게 이 대척점에 있는 586들도 같이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일종의 대란 대치를 해보겠다는 크게 일으켜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 송영길에게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재명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